육부채 제고 성종 때 최승로에 정립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죠? 잘 들으세요. 자, 일단 이성육부라는 어감상 일단 어느 제도를 조금 수용한 것 같아요. 당해 제도를 수용하되 발해처럼 마찬가지로 좀 독자적으로 바꾼 거예요. 알겠죠? 자, 이성육부는 이거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서 여러분들 문화성이 바로 첫 번째 성이에요. 성. 오케이? 그쵸? 그 다음에 상서성. 이게 두 번째 성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 뭐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중서문화성이 여러분들 고려의 최고기구입니다. 최고기구. 그리고 여기 무인들은 속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의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일단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문인 출신들이에요. 과거에서 문과 합격한 자들. 걔들입니다. 자, 일단 중서문화성은 최고기구고요. 여기에 장이 뭐냐면 장 꼭 알아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문화 시중에 여러분 이 중서문화성 최고기구의 장입니다. 장관이에요. 1품이에요. 1품. 18등급 중에. 자, 그리고 중서문화성은 두 개로 갈려요. 업무에 따라서 두 개로 갈립니다. 하나는 재신과 하나는 여러분들 낭사예요. 낭사. 그러면 재신에 속한 관원들은 여러분 2품이다. 여러분들 2품. 낭사는 3품이에요. 높은 사람들이죠? 5품 이상이면 다 고가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자, 재신에 속한 사람들은 뭐 하냐면 국정을 심의해요. 토론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제 나라에서 올려진 업무를 모두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누구랑 같이 했겠어요? 재신행 관원들하고 문화시중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하고 처리한 다음에 누구에게 사인 받아요. 국왕한테 사인 받는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회사로 따지면 왕은 여러분 CEO고요. 회장님이고요. 그치? 문화시중 뭡니까? 사장이죠. 그치? 얘는 뭐예요? 이사들이죠? 맞죠? 유치해요? 아무튼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낭사는 뭐냐?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요. 낭사. 낭사는 여러분들 언관이라 그래요. 언관. 언론 기능을 수행하는 관원이란 뜻이에요. 그럼 언론이 뭔지 알아요? 제가 아까 최승로가 뭘 한다 그랬어요? 무슨 정치? 유교 정치인데 유교 정치는 왕이 독재하는 게 아니고 신하랑 같이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왕의 독점을 견제하는 관원들이에요. 그걸 언관이라 그래요. 이건 조선까지 이어지니까 여기서부터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 낭사는 여러 기능을 수행합니다. 바로 간쟁이란 기능을 수행하는 관원이에요. 간쟁. 간쟁은 왕이 정치적으로 잘못했을 때 이것을 지적하고 따지고 이런 것들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극 보면 뭐예요? 왕이 막 지랄병 하면요. 신하가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통촉해달라고 막 하죠? 엎드려가지고 다시 생각해달라고 안 됩니다. 뭐 하잖아요. 그게 낭사예요, 낭사. 알겠습니까? 고려 때. 조선 말고요. 조선 가면 낭사가 여러분 사간원으로 바뀌어요. 사간원이 똑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극에도 사간원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을 심의하는 관원들도 있고 또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바로잡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기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대가 변하니까 발전된 거야 이거는. 오케이? 그 다음 상서성은 그럼 뭐 하는 거냐? 나라 안에 6개의 부서를 통솔하는 거예요. 육부를 집행하고 육부를 관할하는 게 상서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여기로 오고요. 여기를 위로 올라간 거죠. 알겠어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된 게 여러분 중앙정치예요. 됐죠? 2호의 병영 공부예요. 알겠죠? 업무에 따라 이렇게 부서가 있어요. 다 교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기관들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이건 당해 제도를 조금은 모방했잖아요. 그래서 좀 개편한 거고요. 자, 송나라의 제도를 모방해서 받아들인 기구가 있어요.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밑에다 씁니다. 저는 송나라 제도에 모방해서 만든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송과 교량과 아까 무슨 항이었어요? 성종 전전에 광종이었죠? 이미 거기 했고 성종 때 이제 송해 제도를 모방해서 어떤 기구 2개가 들어와요. 설치가 돼요. 하나가 뭐냐면 중추원이에요. 중자 들어가면 여러분들 나라의 중심 핵심 기구란 뜻이야. 알겠죠? 중요 기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2개가 뭘까요? 고려의 중추기구들이에요. 정말 핵심 기구들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3사라는 기구가 있어요. 3사. 쉬운 거부터 합시다. 자, 3사는 뭐 하는 거냐? 3사. 회계기관입니다. 회계사가 여러분 뭐예요? 회계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졸라 붙기 힘들죠? 회계사 붙으면 뭐예요?
완전 왕처럼 대접받아요. 그 사람이 뭐 하기 때문이에요? 세금 관리하죠. 그치? 세입 세출 관리하는 게 3사예요. 알겠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그냥 요거 송해 모방했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자, 중추원도 2개로 갈려요, 여러분들. 2개로 갈려요. 업무에 따라. 자, 쉬운 거부터 할게요. 하나는 승선입니다. 승선. 이게 받들 승자예요. 자, 승선의 관원들은 뭘 했냐면 왕명 출납 기능을 수행해요. 왕명 출납 기능을 수행합니다. 왕명 출납이 뭘까요? 왕의 명령을 받들고요. 그걸 대신 전달하거나 대신 왕에게 또 다시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서죠. 직속 비서의 비서. 국왕 직속 비서예요. 비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영화 광해 가면 보면요. 이병헌 옆에 딱 계속 붙어서 있는 사람 봤죠? 그치? 걔가 이제 도승지예요, 도승지. 조선시대. 조선시대 도승지가 승정원의 여러분 최고장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 고려 때 승선이 조선시대 가면 승정원으로 개편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비서예요, 비서. 왕을 이제 보위하고요. 모든 명령을 수행하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고려 때 그 도승지가 뭐라는 거예요? 승선의 관원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 승정원이 고려 때 승선입니다. 됐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왕을 좀 뒷받침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속한 게 뭐냐면 추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추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추밀. 혹은 군밀이라고 불러요. 추밀과 군밀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냐면 바로 국방과 군사, 기밀을 취급하는 관원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군사 기밀이요. 국방과. 그래서 국방에 능통한 사람들이 여기 소속이 됩니다. 알겠어요?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이거 2품이고요. 이거 3품이에요. 알겠죠? 2품, 3품이에요. 자, 나라에 시급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나라에 시급한 일이 있을 때 추밀의 관원들 가라. 그 다음에 재신의 관원들, 그 다음에 문화시중가 뭉쳐가지고요. 급한 일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엽니다. 임시회의를 열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임시회의. 다 하나는 뭐냐면 병마사라는 높은 귀족들의 회의고요. 두 번째는 식목도감이라는 높은 귀족들의 회의예요. 자, 근데 지금 재신과 추밀의 관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죠. 그래서 무슨 회의기구냐? 제추 합의기구, 제추 회의기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재신과 추밀이 모였다 해서 제추 합의기구, 재신 추밀 회의기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도병마사는 어떤 일이 터질 때 회의를 하냐면, 그치, 뭐예요? 대외적으로 적이 침입했을 때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국방 문제에 일이 터졌을 때 회의를 한 거예요. 임시 국방회의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식목도가 뭐냐? 규칙과 법령에 대해서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그쵸? 제정할 때, 재개폐, 그쵸? 여거에 필요가 있을 때 이 귀족 관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한 거예요? 법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일을 처리하고 누구에게 딱 사인 받으면 돼요. 왕에게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식목도감이 현재 뭐랑 비슷해요? 입법의 역할을 하는 국회랑 비슷한 거죠? 이건 국방부랑 비슷한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여러분들 임시기구예요, 임시기구. 하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귀족 회의기구입니다. 높은 관원들이니까. 자,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이 두 기구는 고려만의 무슨 기구일까요? 독자적 기구예요. 되게 중요해요. 시험 많이 나왔어요. 다른 나라에서 안 보여요,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귀족회의가 쭉 어떻게 된 거예요? 명칭만 바뀌고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신라의 화백회의 같은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중앙정치기구의 핵심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국방이나 법이나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치 여러 가지 국정 문제들은 왕 혼자서 처리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기능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해서 왕과 신하들이 같이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 어사대라는 기구가 있어요. 어사대. 뭐 하는 것 같아요? 왠지 어사대 나오니까 뭐 할 것 같아요? 얘 비슷한 말 들어봤잖아요. 조선시대 때 암행어사 들어봤죠? 그치? 이거 관리 뭐 하는 걸까요? 감찰하는 기구예요. 우리 신라 때 뭐 있었어요? 사정부 있었어요. 발해 중정대 있었어요. 고려는 어사대로 이어진 거예요. 알겠죠? 자, 어사대는 관리를 뭐 한다? 부정한 관리를 감찰하고요. 자, 만약에 부정부패가 발각됐을 때 뭐도 건의하는 거예요? 탄핵도 건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잘 봐요. 이것도 지금 뭔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권력 독점을 막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무슨 관이에요? 낭사랑 똑같이. 얘도 뭐예요? 언관이 언관. 얘도 언관이에요. 알겠어요? 얘도 언관. 그러면 같은 기능을 수행하네요. 똑같진 않지만 어때요? 비슷한 기능이죠. 그래서 보통 낭사랑 어사대는요. 같이 활동해요. 보통. 알겠어요? 자, 보통 요리 둘이 같이 활동해서 뭘 이뤘냐면 대간 내지 대성이라 해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대간 대성은 여러분 평평하고 고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평평하고 뭘 고르게 해요? 정치적으로요. 그죠? 정치적으로 균형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통 간쟁, 관리감찰, 탄핵, 거통 같이 해요. 이게 별로 고요한 기능이지만 같이 하는 편이고요. 자, 같이 또 수행하는 기능이 또 두 개 있습니다. 봉박이나 서경 같은 것도 같이 또 수행했어요. 봉박, 서경.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봉박은 여러분 잘못된 왕명. 뭐라고 해야 되냐? 잘못된 왕명을 되돌리는 거예요. 잘못된. 그럼 뭐랑은 비슷해요, 좀 봉박은. 간쟁이랑 좀 비슷한 기능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잘못된 왕명을 다시 되돌려가지고 다시 명령을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야, 여러분들. 이걸 계기로 막 왕이 저 씨발 저 끌어서 죽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합법적 기능이니까. 자, 서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요. 서경은 서명을 거치다라는 거예요. 서명을 거치다, 동의를 구하다라는 거야. 여러분 동의권이야 이거. 지금 현재도 있어요. 대통령이 장관 임명할 때 반드시 뭐 열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열어요? 그 임명 대상자야. 조사하죠. 청문회 열죠. 이거야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국왕, 이 사람이 관리해요. 공이 많아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6부 중에 2부에 여러분 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딱 뭐가 소집돼요? 대간이 딱 소집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 조사가, 뒷조사가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뭐 재물을 횡령했는지, 그치? 뭐 나라를 팔아먹은지 아닌지, 배반을 했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를 막 조사해서 그 국왕의 임명권, 관리 임명권, 인사권에 대해서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국왕의 인사권 독점을 뭐 하는 거예요? 견제하는 거죠? 국왕의 인사권 독점을 견제하는 거예요. 함부로 마음대로 인사를 휘두르지 말아라 이거죠. 조선까지 또 이어져요. 이게 중앙정치 핵심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중서문화상 상서성 먼저 공부해 주시고 제가 쓴 순서대로 공부해 주세요. 그래야 팍팍팍팍 들어가요. 마구잡이로 외우지 마시고요. 중서문화성 상서성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중천하고 삼사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천의 추밀 묶어서 뭐 공부해 주시면 돼요? 회의 공부해 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어사대랑 낭사랑 묶어서 뭐 공부해 주시면 돼요? 대강 공부해 주시면 끝나요. 이외에 춘추관, 사천대 이런 기타 기관은 다음 주에 책으로 좀 찝어줄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중앙정치 핵심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봅니다, 여러분들. 지방 볼게요. 자, 지방 보세요. 지방은 성종 때부터 지방관을 표현했으니까 성종부터 현종에 이르기까지 이제 지방이 완성돼요. 지방제도가 완성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전국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고려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도가 5개예요. 5도가 돼 있어요. 5도. 뭐 종류까지 안 해도 돼요. 물론 교재는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경기도가 아니에요. 경기는 수도가 어디예요? 개성이라 그랬죠. 개경 부근을 말합니다. 개경과 개경 일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수도 부근은 경기예요. 수도 부근은 경기. 그 다음에 양계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3개로 총 세분화합니다. 알겠죠? 이게 성종부터 이제 현종일까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지방제도가. 자, 5도는 뭐냐면 여러분들, 5도는 일반행정구역이에요. 일반행정구역을 5도로 합니다. 5도. 그 다음에 요 반대되는 성격 여러분, 양계예요, 양계. 이거는 군사행정구역이에요. 이건 지도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편하거든요. 지도로 표현하면 요겁니다. 고려 국경선이 여기잖아요. 잘못했네. 자, 보시면 미안해요. 자, 미안합니다. 다시 그릴게요. 너무 급해서. 자, 고려 국경선이 여기면 여러분들 이렇게 쪼개요. 쪼개서 여기가 양계예요. 여기 지금 국경지대 아닙니까? 여기 국경지대죠.
그래서 여기는 북계, 여기는 동계예요. 그래서 합쳐서 양계라 그래요. 북계, 동계. 그래서 여기는 군대가 더 많이 주둔하고요. 그죠? 일반 행정관이 파견되지 않고 누가 파견될까요? 이 북경지대는. 군 지휘관이 파견되겠죠? 그걸 병마사라 그래요. 병마사. 그래서 아까 도병마사 여기 있었죠? 여기서 파견하는 국방에 이제 좀 능통한 관리를 파견하는 거예요. 병마사. 써줄까요? 병마사 파견.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죠, 여러분들. 이게 일반 구역이고 이게 몇 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5개의 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그러면 여러분들 병마사가 아니겠죠? 안찰사라는 여러분들 관리를 도에 파견합니다. 근데 사실은 파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무는 파견직인데 사실은 거주는 어디에 하고 있냐면 수도에 거주하고 있어요. 얘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왜 할 일이 없는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순찰 업무만 합니다. 자, 거기까지 여러분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건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해줄 거예요. 일단 간단히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일반과 군사회전구역 이렇게 이원화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고려는 이원화예요, 이원화. 군사구역하고 행정구역, 일반구역을 두 개로 따로 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쉬운 것부터 쭉 갈게요. 자, 양계 밑에는 이 양계 지역 있잖아요. 여기는 수많은 뭐가 있냐? 진들이 있어요. 진. 이 진자가 들어가면 뭐냐면 여러분들 중요 지점이에요. 군사적으로 중요 지역이에요. 그걸 진이라 해요. 군진이라 해요. 저렇게 말하면 군진. 이 진. 진이라는 지역은 군사적 중요 지점입니다. 일단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도가 복잡해요. 도가 복잡하니까 쉬운 거부터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개경은 잘 보세요. 수도가 뭐예요? 수도가. 개성이죠. 송악이라 불렀던 개성이죠. 수도, 개경. 그 다음에 우리 태조 때부터 북진 정책 위해서 키운 도시가 어디였어요? 평양인데 뭐라 한다고 했어요? 서경. 평양이죠.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신라 경순왕이 여러분 항복했었죠. 935년에. 그러면 이 신라의 원래 금성이라 불렀던 지역이 이제 경주가 되고요. 이 경주도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원래 신라의 수도였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동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무슨 경이에요? 동경이에요, 동경. 알겠죠? 동경. 여기까지 됐습니까? 동경. 처음에 그래서 이 개경과 그 개경급 도시들 서경과 동경 이렇게 이 경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일종의 광역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개가 핵심 도시예요. 나라의 핵심 도시. 됐습니까? 근데 나중에 고려 중기 때 여러분 문종과 숙종 때는요. 이제 동경 발전을 그만둡니다. 여기는 그대로 냅둬요. 냅두고 동경 대신 어디를 발전시키냐면 남경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남경. 남경이 지금 현재 어딜까요? 현재 서울이에요. 바로 한양입니다. 한양.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 수도가 어디가 되는지 아세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너무 멀어요. 머니까 개경을 바로 밑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남쪽이잖아요. 바로 밑에 하는 한양을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여기 궁궐도 짓고 이제 국가적으로 크게 부흥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려 초기 때 삼경은 어디에 해당해요? 처음에 고려 초기 때 삼경은 개경, 서경, 동경이에요. 근데 중기 이후부터는요. 한양 남경으로 이제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이것도 이거 알고 계셔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우고 여러분들이 썼으니까 가장 이제 제일 복잡한 게 여러분들 요거다. 요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줍니다. 자, 여러분들 도 보면요. 도 밑에는 그 낮은 도시 군이나 군보다 낮은 도시 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촌락. 우리가 뭐 신라 때부터 봤죠, 우리? 고대 때부터 호국, 그리고 차별받는 애들, 수용소 뭐 있었어요? 향부곡 있었죠? 또 하나 생겨요, 고려 때는. 소라는 지역이 최초로 생깁니다. 고려 때는요, 소가 최초로 등장해요. 일단 크게 보면 도, 군, 현, 촌, 향, 부곡소 이렇게 내려가요. 직급에 따라. 알겠죠? 그래서 잘 볼게요. 자, 우리 성종 때 아까 지방감 파견하고 무슨 향미제도라는 거 만들지 않았었어요? 맞지? 이거와 관련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잘 봅니다. 이 군현은 고려 때 군현 보면요. 두 개로 갈려요. 바로 주 군현과 그다음에 속 군현으로 자, 두 개로 갈립니다. 자, 일반 군현은
주자 들어가는 죽은 주현과 속자 들어가는 속근 속현 이렇게 갈려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됐죠? 그쵸? 자, 주근현, 속근현의 차이는 뭐냐면요. 주근현은 지방간이 파견된 지역이에요. 수령이 파견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근데 고려시대 나라는 속군현 지역이 더 많아요. 지방간 파견하지 못한 지역이 훨씬 많아요. 한 10배가량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고려는 전국의 지방간을 파견을 못했을까요? 전국 9년에다가. 고려는 무슨 연합국가예요? 호족연합국가들이죠. 맞죠? 그러니까 지방에는 호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걔들을 몽땅 다 억압할 수가 없어요. 중요 지역만 지방간을 파견하고, 그쵸?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지점에는 그냥 누구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호족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는 호족을 그대로 냅둘 게 아니고 호족을 뭔가 직급을 내려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향리라는 직급을 내려주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성종 때 향리제도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얘기하고 저기 연결시켜 줄 거예요. 성종 때 지방간 파견하면서 지방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향리제도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호족을 향리로 대체시키는 걸 향리제도로 합니다. 향리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향리들도 직급으로 이렇게 나눠줬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향리는 직급으로 크게 두 개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리가 없네. 알아 쓰세요, 여기다가. 자,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향리는요. 자, 바로 상층 향리와 하층 향리. 이렇게 두 개로 구분돼요. 향리제도 해가지고 이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거 지방 세력들이에요, 여러분들. 기존 호족들이었으니까 애들이. 자, 잘 들으세요. 자, 상층 향리는 호장과 부호장이라는 명칭을 줘요. 그러니까 호족 중에서 짱이었고요. 그 다음 뭐예요? 부장이야. 그러니까 향리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이에요. 지방 향리 중에서도. 오케이? 그 사람들의 호장, 부호장이 관직을 내려준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그 이하급들은 하층 향리로 보는 거예요. 그럼 둘이 차별을 했겠죠. 상층, 하층 나눴으니까. 잘 들으세요. 자, 얘들은 보통은 여러분 잘 보세요. 얘들의 자제들은 주로 뭘 받냐면 얘들의 자제들은 주로 과거를 응시합니다. 자식들은요. 주로. 그래서 과거 응시에서 주로 어디로 나아갔을까요? 중앙관리로 나갔어요. 얘들은 주로. 그래서 아까 문벌귀족이 아까 무슨 출신이라고 했어요? 기존 호족과 육두품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문벌귀족 출신들은 예전 상층 향리 출신들인 거지. 맞죠? 하층 향리는요. 과거 응시 자격 안 줘요. 그래서 얘들은 그럼 무슨 업무를 수행했냐? 그냥 지방 행정 업무를 맡깁니다. 네가 원래 그 지방에 오랫동안 살았던 호족놈이니까, 그치? 너희는 집안 대대로 향리직을 이어받아서 지방 행정을 맡아라. 대신 지방 행정에 네가 지배자가 되라. 이렇게 높은 지위를 준 거야. 나름요. 그러면 여기에 있었다는 건 여러분 전국 지방간을 파견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차라리 지방간 파견한 것보다 기존 이 지방에 살던 호족을 향리로 바꿔가지고 얘에게 지방행정을 맡겨버리는 게 더 편하잖아요. 더 효율적이고요. 알겠죠? 대신 이렇게 구분한 거라고. 높은 세력인 호족은 호장, 부호장의 직위를 줘서 그 자식들은 중앙으로 나가게 해준 거고, 그보다 좀 낮은 애들은요 지방행정의 지배자가 되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하층 향리의 집안이 몰락하면 큰일 나죠. 이게 이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어지라고 국가에서 준 땅이 있어요. 바로 외역전이라는 땅입니다. 여러분들. 외역전. 바깥 일을 한다 그래서 외역전. 그러면 이 하층 향리의 자제들은 외역전을 받아가면서 뭐 한 거예요? 지방 행정 업무를 이어간 거예요.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열로 가봅시다. 잘 봐요. 그러면 주군현은 지방간이 직접 다스렸지만 속자 들어가는 군현은 지방간에 안 들어갔죠. 오케이. 누구한테 지방행정 맡긴 거예요? 그래요. 향리한테 맡긴 거예요. 알겠죠? 자, 씁니다. 향리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속군현이 많다 그랬어요? 주군현이 많다 그랬어요? 속군현이 많다 그랬으니까 향리가 사실 지방의 거의 지배자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고려는 중앙집권이 좀 약한 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호족이 연합해서 만든 국가니까 그들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 망해요. 걔들 다 억압을 하면요. 오케이? 적당히 해야죠.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향부곡소도 여러분들 여기도 누가 지배했을까요? 향리가 지배해요. 여기도 지방은 파견되지 않은 곳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촌은 알 필요 없어요. 촌도 지방간 파견되지 않고 촌주라는 사람이 했으니까 향리나 이제 지방간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촌도.
근데 어차피 뭐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려의 초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과 부곡소. 자, 향리의 지배를 받았다. 됐습니까? 자, 향부곡소는 여러분들 제가 차별받는 지역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치? 향부곡은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소속된 차별받는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갇혀있는 주민들은 평생 동안 농사를 하면서 여기서 나온 세금을 누구에게 세금 바치는 거예요? 국가의 세금을 계속 바쳐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차별받는 사람들이죠. 응? 반역자 출신들. 소는 뭐냐? 주로 산지, 광산 일대, 특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곳. 여기다 소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공업에 종사하겠어요. 뭘 만들게 하는 거죠. 국가를 위한 물품을 계속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국가 직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막 이걸 생산해서 막 시장에 내다 갖다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위한 물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세금으로 내는 게 여기 차별받는 주민들이에요. 그럼 막 튈 수도 있잖아요. 못 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역의 주민들은 과거를 못 보게 해요. 해방하면 안 되잖아요. 과거를 못 보게 해요. 두 번째, 자, 뭐도 목회할까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소속된 주민들보다 평생 동안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됐어요. 이게 세계의 차별이에요. 그럼 나라에서는 여기에서 해방되려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거나, 그치? 살아남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 군사적 공을 세우면 해방된대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몫을 걸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만약에 싸웠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올려줘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고려의 행정제도는 지방행정제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핵심만 했어요. 핵심만. 요것만 잘 알고 계셔도 일단은 2012년 문제는 다 풀렸어요. 13년 거랑. 근데 13년 또 몰라요. 책엔 더 자세한 내용도 좀 써 있어서. 자, 마지막 군사. 여기 쉬워요. 무지하게 쉬워요. 군사는 금방 끝납니다. 잘 들으세요. 자, 군사는 여러분들, 자, 크게 중앙군과 크게 무슨 군? 지방군으로는 나뉘게 돼요. 자, 중앙군은 2군과 6입니다. 절대로 시험에 2군은 뭐고 6위는 뭐고 이런 거 안 내요. 교재는 써 있지만. 알겠죠? 그냥 2군, 6위. 2군은 당연히 국왕을 호위하고요. 6위는요. 수도, 여길 방비하는 게 6위예요. 6개 부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2군과 0위는 여러분들 직업군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급 장교로서 직업군이에요. 이걸 총지휘하는 건 상장군이하고 대장군이에요. 무인들의 최고. 근데 무신들은 상장군은 상품이고요. 대장군은 그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장군, 대장군은 무신들의 최고인지만 어디에 소속이 안 돼요. 재신이나 추밀 같은 데 소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신 차별하고 있다는 거야. 응?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군인들의 회의기구는 뭐냐면 중방이라는 회의기구가 있어요. 이거는 무신들의 회의기구다. 자, 중방이라는 무신 회의기구가 있었어요. 암튼 무신들 입장에서는 중추기구 아니에요. 중자 들어갔으니까. 알겠죠? 저거는 문신들의 중추기구예요. 저쪽은요. 자, 직업군이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일단 여러분 고려에는 그게 없어요. 지금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묵과가 없어요. 과거제도 중에 무인들이 시험을 쳐갖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무조건 군사적 공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중앙군으로 소속된 사람들은 자제들을 계속 이어받게 하는 게 더 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거제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앙군 2군 6위에 속한 직업군인의 자제들은 나라로부터 무슨 땅을 받았냐면 군인전이란 땅을 받아요. 이 세습을 받고 자식들은 계속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직역을 세습해 나간 거예요. 직역 세습이니까 어려운 말이죠. 풀었으면 어려운 말 아니에요. 2군 6위에 속해 된 자식은요. 군인전 이어받고 그 다음에 곧바로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자식은. 다른 길로 안 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중앙군에 소속이 된 거예요. 그걸 직역세습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6위에 소속돼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이에요. 아들은 뭐예요? 바로 여기 들어간 거라고. 그러면 우리 집에 만약에 딸이 있으면 이렇게 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왜? 군인을 이어받을 자식이 없잖아요. 맞죠?
오케이? 근데 그런 문제 안 나와. 알겠죠? 만약에 딸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장난해? 이러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인전 직역세습,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이상한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량의 중앙군 직역군인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정량의 향리가 필요해야지 지방행정 실무를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외역전 준 거고요. 그러면 외역전도 바로 이거죠. 직역세습의 대가죠. 자식들이 이어받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향리에 딸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거 안 나오니까. 자, 지방. 자, 지방은 두 개입니다. 주현군과 주진군이에요. 주현군, 주진군. 자, 이거는 16세 이상의 여러분 남자들을 무슨 병으로 동원할 거예요? 의무병으로 동원한 거예요. 이거 농민 의무병이에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어려운 말로 농병 일치군이라 그래요. 농병 일치군. 농민이 곧 뭘로 동원된다는 뜻이에요? 병력으로 동원된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농업에 종사하다가 그치? 훈련을 받고 전쟁 때 동원되는 군대예요. 그죠? 그래서 농민 의무군. 여러분 남자들 그쵸? 의무군이요. 장교들 말고요. 장교 출신 말고요. 그래서 농민 의무병 저요. 알겠죠? 그래서 농병 일치군으로서 의무병이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주현군과 주진군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잘 봐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주현군은 여러분 현자 들어갔으니까 어디에 소속된 군대일까요? 저기 도하고 개 중에. 찍어봐요. 도하고 개 중에. 현자 들어갔으니까. 그래요. 도에 소속된 부대예요. 도에 있는 농민들이 차출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주진군은요. 그쵸? 개에서 차출돼서 양계, 북계, 즉 동계와 북계를 지키는 부대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양계. 여기는요. 도죠. 끝. 그 다음 마지막. 얘는 직역군이랬어요? 의무병이라 그랬어요? 의무병이죠? 의무병이니까 군인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그죠? 의무병이니까 군인전 안 받죠. 직역 세습을 하지 않잖아요. 응? 맞죠? 군인전 안 받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군인전 안 받아요. 됐죠? 직역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면 이 주영군 중에 주군현에 있는 주민들은 누가 직접 지휘했겠어요? 지방관. 오케이? 그러면 속군현에는 누가 지휘했겠어요? 향리. 오케이? 그러니까 향리는 군사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향리는 엄청나게 막강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자, 문제 풀고 오늘까지 배운 것만 문제 풀고 수업 마칠게요. 다음 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뒤에 몇 페이지 핏이냐? 아휴, 힘들다. 23페이지 펴주세요. 중세사회 발전 23페이지. 자, 문제 한 10대 문제 풀면 끝납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4번 봅니다. 2013년 순경 2차 문제. 23쪽 4번. 이거 잘 냈어요, 이 문제. 고려시대 중앙정치 조직과 그 기능을 설명한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 4번 문제 23페이지. 23페이지가 다 그거구나. 달라요? 페이지 수가? 봐봐요, 이거. 책인데. 하여튼 중세사회의 발전 본 피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세사회. 4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맞아요, 틀려요? 최고간사 중서문화상의 문화실이 국정총괄 낭사와 재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2번 상서성은 육부를 집행한다. 맞고요. 중추원의 승선은 왕명을 출납했고 추밀은 군사기능을 부여하였다. 맞죠? 3번 대가는 어사대 간원과 중서문화상의 낭사를 말하며 간쟁봉박 서경을 가지고 있어 전국운영, 견제와 균형을 도모했다. 맞죠? 자, 4번 봐요. 뭐가 틀렸어요? 도병마선은 중서문화상의 제시는 맞는데 중추원의 승선이 아니고 누가 참여해야 돼요? 승선이 왜 참여해요? 군사기밀을 취급한 누가 참여해야 돼요? 추밀이 참여해야 되죠. 암기 문제죠. 4번이 틀렸습니다. 근데 되게 많이 났어요. 이전 문제 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기출문제만 풀었어도 이거 문제는 그냥 껌이에요. 껌. 4번이 정답입니다. 중추원의 승선이 아니고 추밀이에요. 넘깁니다. 넘기시면 25페이지에 어딨냐? 13번 문제 있을 거예요. 25페이지의 맨 앞에 문제.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2014년 국가의 7급이죠. 서희가 말하기를 어쩌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거란의 몇 차 침입 시기예요? 1차 침입 시기예요, 여러분들.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 시기.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후계자이다. 그러니까 거란이 지들이 고구려 후계자로 주장해서 우리가 따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그래서 고려를 한 거야. 그리고 평양도 당연히 발전시킨 거고. 그리고 경계를 가지고 말하면 니네 나라의 땅도 우리 땅에 들어와야 되는데 니네들이 어떻게 침범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 또 압록강 안팎 역시 우리나라의 땅인데 이제 이 나라 때문에 그 중간이 조금 강점돼 있어서 너희들과 교통이 차단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당을 건너기보다도 왕래하기 곤란한 형편이니 국교가 통하지 않으면, 즉 거란 너희들과 교류하지 못하면 옆에 무슨 족 때문이다. 여진족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당당하게 논박하였다. 그래서 소손양이 아무 말도 못하고 어때요? 강동육주 떼어주고, 그쵸? 교통길을 만들어주고요. 여진을 막아준다고 약속하죠. 근데 안 하죠. 그쵸? 자, 답은 뭐예요? 그쵸? 여진 고르시면 됩니다. 2번이죠. 쉽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이게 아마 국가직 7급 1번 문제였을 거예요. 이게 딱 1번 문제. 그 다음에 16번 봅니다. 이건 더 쉬워요. 다음은 고려시대 영토 확장과 대한 내용이다. 밑줄 친 부분. 자, D급 보세요. 이건 제가 맨날 종합반 때 맨날 외치던 거예요. 정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윤과는 여진의 확대에 대비하여 사군과 육진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무슨 구성? 무슨 구성? 별무방 끌고 딱 내쳐왔잖아요. 동북 구성이었잖아요. 사군 육진은 여러분 한 바퀴 돌린 사람 무슨 시대 나와요? 조선시대 세종 때 획득한 지역으로 나오죠? 이건 조선 가면 배워요 어차피. 알겠죠? 나머진 맞습니다. 리을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원나라 하면서 배울 거예요. 공민왕 하면서 배운 부분이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정답은 D급 3번이 틀렸어요. 자, 17번 보세요. 17번. 그 밑에 가에 들어갈 내용. 공신과 호족에 대한 숙청단행, 노비환검법 실시했다. 누구예요? 광종이죠. 자, 광종의 업적 골라봅시다. 1번 맞아요, 틀려요? 지방간 파견, 향리제도 마련, 무슨 왕 때부터 한다 그랬어요, 제가? 성종. 그쵸? 지방행정제도 시작은 성종. 2번, 황제칭하고 독자적 연호 사용했다. 이게 정답이죠. 광덕, 준풍, 칭제건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3번은요, 청천강까지 영토를 넓혔다. 태조 때 업적 3개였죠. 민생안정, 북진정책, 호족통합책. 그 중에 북진정책이라는 게 청천강 유역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은 태조왕건. 4번이 헷갈렸을 거예요. 4번은 잘 보시면 과거제도를 최초로 실시했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했다 이 말이니까 무슨 왕일까요? 막 공부시켰던 왕. 성종. 그쵸? 4번은 성종 때 업적이에요. 넘깁니다. 자, 넘기면 20번 보세요. 26쪽 세 번째 문제 20번. 자, 다음 주장을 편 인물의 건의를 받아 실시한 정책. 여러분 교재는 이 사료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배운 걸로 풀 수 있어요. 불교를 믿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밑줄 칠게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유교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맞죠? 누구예요? 최승로의 시무 28조 내용 중 하나겠죠? 유교 정치 입각. 자, 그러면 성종이니까 1번 누구예요? 노비환검법. 광종. 틀렸고요. 2번은요. 유교의 학식과 능력에 따른 관리 선발제도인 과거제도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관복을 마련했다. 이거는 광종이지. 그죠? 3번 12목 설치 지방간 파견 향리제도 마련. 이 정답이죠. 그쵸? 아까 봤잖아요. 4번은요. 모르죠. 다음 주에 배웁니다. 공민왕이란 왕이 있어요. 고려 말에. 그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23번 보세요. 1페이지에 23번 보세요. 1페이지 23번.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바로 오른쪽. 바로 오른쪽에 23번 2012년 순경 1차 문제 있을 겁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4번부터 보겠습니다. 정방. 최씨 무신정권 때 최후가 설치됐다. 이건 다음 주에 배워요. 무신정권 때 배우는 거예요. 일단 넘어가시고 맞아요. 자, 배운 거는 상서성 2번 중추원 배웠죠? 3번 상서성 육부를 거느리고 정책의 집행 담당 맡고요. 2번 중추원은 승선과 추밀로 나눠지죠. 그래서 추밀은 군사기밀, 승선은 왕명출납 담당했다. 맞죠? 1번 배운 거 중에 틀렸잖아요. 도병마사는 무슨 기구라 그랬어요? 국방 문제에 대해서 최고 관원들의 회의기구라 그러는데 뭐라고 써있습니까 지금? 1번 왕명에 의해서 귀족들의 죄를 다스리는 기관이라고 써있죠? 틀린 거야. 그럼 1번은 이거 뭔지 알아요? 조선시대 때 의금부라는 기관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사극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조선시대 때 의금부라는 걸 배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여러분들. 그럼 뭐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국방 문제에 대해서 회의하는 제추 합의기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국방 문제에 회의하는 귀족들의 제추 합의기구다. 높은 관리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보세요. 바로 오른쪽 두 번째 문제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 자료에 밑줄 친 새로운 군대 활약으로 나타난 역사 사실 중 가장 옳은 것. 신이 오랑캐에게 패한 것은 그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은 누굴까요? 윤관이죠. 그죠? 그리고 이때 왕은 무슨 왕이에요? 숙종 때예요. 알겠죠? 숙종 때. 그래서 왕에게 건의하여 새로운 군대를 편성하였다.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줄 내려와 봐요. 신기군으로 삼았고 말이 없는 자는 신부군에 속하게 하였다. 승려를 뽑아서 항마군으로 삼았다. 이게 세 개 합쳐서 뭐라 그래요? 별무반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별무반에 관련해서 옳은 걸 찾아보면 몇 번일까요? 4번이죠. 동북구성을 쌓았다. 이건 예종 때죠. 4번 가로치고 예종 써주시면 돼요. 숙종 아들 예종 때 별무반을 편성해서 어때요? 여진족을 토벌했잖아요. 1번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동 6주. 거란족 1차 침입 때. 그죠? 2번 아직 안 배웠죠? 2번은 여러분 다음 주에 배워요. 자, 3번도 다음 주에 배웁니다. 몽골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배워요. 넘깁니다. 자, 28번 보세요. 이 페이지 28번. 다음은 고려 태조가 실시한 제도이다. 이를 실시한 목적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사료는 여러분 뭐 같아요? 세 번째 줄에 키워드 있으니까 동그라미 쳐봐요. 알아서. 사심, 그쵸? 사심관. 그게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또 키워드 있어요. 향리의 자제, 즉 호족의 자제를 뽑아 서울의 인질로 삼고. 이게 무슨 제도였어요? 기인제도. 근데 이거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제가 확실히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원래 이때 향리라고 부르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우리 향리라는 명칭은 사실 무슨 항부터 생겨요? 성종 때부터 생기죠. 향리제도가 성종 만들어지니까. 왜 근데 여기 향리를 쓴 줄 알아요? 고려사라는 책은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가서 고려의 역사를 편찬해서 생긴 게 고려사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 후대에서 보면 어차피 호족이 나중에 뭐가 돼요? 향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용어를 쓴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래 고려 때 내용은 이거는 원래 향리를 쓰면 안 되죠. 정확한 명칭은 호족인데 고려사가 조선시대 때 편찬된 역사서니까 그래서 향리라는 명칭을 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와서. 알겠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헷갈리는 분들은 그냥 호족으로 바꿔놓든지 향리를 호족으로 바꿔두셔도 상관없어요. 뭐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시험에. 자, 아무튼 간에 이거 기인제도 사심관제도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호족? 무슨 책? 견제책에 가까워요? 회유책에 가까워요? 견제. 그렇죠. 그래서 통합하려는 게 목적이었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 그렇죠. 지방호족 견제책. 4번은 왜 정답이 안 될까요? 옹호책은 아니죠. 그치? 견제책에 가깝잖아요. 4번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답이 안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 있냐? 30번입니다. 29번 내려와서 30번 있어요. 자, 지금 이 상소문은 최승로가 5대왕의 평가에 대한 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죠?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왕 물어보고 있어요. 자, 봅시다. 밑줄 친데 봐봐요. 종친과 귀족이라 해서, 종친은 여러분 왕족입니다. 왕족과 귀족이라 해서 사정을 두지 않고 항상 이 왕은 호족과 공신 세력들을 억제했대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요. 쌍기를 등용한 왕이래요. 누구예요? 이 사료에 해당하는 왕이 누구예요? 광종이죠, 광종. 그쵸? 이 사료는 여러분 광종 때 노비양건법 말하는 거예요. 노비양건 막 호족 막 억제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죠? 몇 번이에요? 2번. 그쵸? 2번이 정답이죠. 1번은 무슨 왕이에요, 여러분들? 국자감. 공부시키는 왕 무조건 누구예요? 성종. 4번도 누구예요? 성종. 그쵸? 1번, 4번 다 성종이에요. 3번 누구예요? 신하들에게 내린 지침서. 당연히 국초의 왕이겠죠. 그쵸? 태조. 오케이? 태조. 정답 2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오면 32번. 자, 32번 봅니다. 힘내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 시기적으로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 별표 3개 치세요. 이런 문제 잘 나온다 그랬죠? 제가 매번. 자, 가는, 자, 잘 봐요, 여러분들. 가는 어느 시기에 대한 사료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줄에 이미 키워드 다 나왔어요. 일단 거란 나왔어요. 그죠? 또 뭐 나왔어요? 귀주 나왔고요. 이 귀주가 강동 6주 지역의 하나예요. 귀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딱 나와버렸어요. 누구? 장군. 강감찬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거란이 몇 차 침입이에요? 3차 침입이죠. 왕은 현종 때고요. 맞죠?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와보세요. 나는 뭐 이름 나와버렸네. 윤관 나왔네요. 그럼 숙종 때 윤관에 의한 별무반 편성과 여진족 토벌에 대한 사료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정확히 숙종 아들 예종 때입니다. 토벌에 쓰는 내용은 예종 때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어요. 정답 바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 거란 다 물리치고 개경에 나성 축제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뭘 설치했어요? 천리장성. 1번이 정답이에요. 쉽죠?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쉽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은 여러분 다음 주에 배워요. 몽골군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 다음 주에 배우고요. 4번은 이미 배웠어요. 거란이 몇 차 침입이에요? 강동 6주. 1차 침입.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대체로 다 비슷한 문제들을 뭐 하고 있죠? 유형만 바꿔서 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핵심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보세요. 맨 마지막 문제. 지방직 7급 문제. 자, 처음으로 역분전을 정했다. 그 다음에 신하들에게 관계 동그라미 세요. 관계. 두 번째 줄. 관계는 뭐냐면 관리들의 등급을 말합니다. 관리들의 등급을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성과 행실에 따라서 땅을 주었다. 이게 태조 때 뭐였어요? 역분전이었죠? 자, 태조 때 그럼 고르면 몇 번이에요? 태조 때. 낼 줄 알았어. 3번 할 줄 알았어요. 3번 잘 읽어봐요. 맞아요, 틀려요? 끝까지 읽어봐야지.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들? 강이 틀렸잖아. 무슨 강이에요? 청천강이죠. 압록강 우리가 성종 서희 때 그때가 획득한 거야. 몇 번이에요? 4번 정략결혼. 급하지 마세요. 알겠죠? 1번 누구예요? 관군 조직. 3대 왕. 정종. 그쵸. 거란 시입에 대비한 거 정종. 2번은요? 광덕준프 이제 지겹잖아. 광종. 그쵸. 오케이. 넘깁니다. 3번은 강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면 5페이지에 45번 있을 거예요. 이제 거의 다 풀었어요. 5페이지 45번. 자, 다음 글을 올린 인물이에요.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만약 광종이 처음같이 늘 공손하고 아끼며 부지런했다면 왜 50년에 그쳤겠습니까? 제가 그 고려 초기 때 왕을 평가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최승로. 그죠? 그 사람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최승로가 건의했어요. 최승로에 대해서 옳은 거 고르면 몇 번이에요? 성종 때 업적 고르시면 돼요. 1번. 그쵸. 지방간 파견을 건의하였다. 5번은 왜 안 돼요? 무슨 10여조, 28조죠. 그죠? 시무 28조잖아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 47번 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고려 초기에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 그냥 왕권 강화 고르래요. 고려 초기 때 왕권 강화. 조심해야 돼. 가 맞아야 틀려요. 조심하셔야 돼. 무슨 제도예요? 기인제죠. 기인제죠. 기능은 같지만 여러분 시대 용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 틀렸고요. 나는 맞아야 틀려. 맞죠? 사심관. 그 다음에 다는요. 본 적 없죠? 조선시대 배워요. 알겠죠? 버리고요. 자, 라 맞아요. 노비안건법 맞죠? 그 다음에 마 기인제도도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라마 4번이네요. 그렇죠? 아, 이거 빼먹고 있구나. 자, 사 쪽에 미안해요. 사 쪽에 바로 왼쪽에 40번 제가 빼먹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40번. 아, 39번도 빼먹었네요. 39번도 이것도 볼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고려시대의 향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네요. 국가직 7급 문제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향리의 세력을 억제하기에 그 지방 출신의 중앙관리를 사심관으로 임명했다. 맞죠? 그 지방 출신의 중앙관리니까 맞죠? 오케이. 자, 2번. 향리의 자제들의 인질로 상경 수기케 하니. 상경 수기가 무슨 소리예요? 수도로 불러들여서 주둔하게 하는 그 뜻이잖아요. 지금 한자 표현이잖아요. 상수리 제가 시시다 틀렸잖아. 무슨 죄로 바꾸셔야 돼요? 기인제. 되게 쉽잖아요. 3번은요. 향리의 자손을 중앙관리로 뽑는 향공진사. 요거. 상층 향리의 자제들은 과거를 쳐 중앙으로 나왔다 그랬죠. 과거를 친 걸 향공이라 그래요. 내가 개성에 살면 중앙에서 시험을 칠 거 아니야. 그걸 상공이라 그러고요. 내가 지방이면요. 지방에서 치잖아요. 지방 향자 써서 향공이라 그래요. 붙으면 관리로 나가겠죠. 그걸 진사라 불러요. 그걸 향공진사라 그래요. 그냥 써놓으세요. 이게 향공진사예요. 향공진사. 상층 향리의 자제들은 향공진사가 열려 있어요. 근데 하층 향리는 열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향리애들에게 과거의 길이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죠? 자, 3번이 그 소리고요. 4번은 제가 얘기했죠? 향리 지방 세력과 중앙 귀족의 신분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향리는 따로 복색을 마련하게 됐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7급 수준에서 배우는 거라 굳이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40번. 자, 다음 제도를 마련한 왕 때의 역사적 사실이 여러분들. 신라왕 김부가 항복하였다. 이제 신라국을 없애고 경주로 삼고 본주의 사심. 그럼 무슨 왕이에요?
태조왕건이죠. 그쵸? 태조왕건에 대해서 옳은 것. 정답 몇 번이에요? 민생안정에 해당했던 거. 5번에 흑창. 이게 정답이에요. 자, 1번 무슨 왕입니까? 했어도 또 합시다. 무슨 왕? 광종. 그리고 2번은 과거제랑 같이 가는 거예요. 광종. 알겠죠? 1, 2번 광종이에요. 3번은 다음 주에 배워요. 4번도 광종. 주연곡물법 특산물 뭐야? 다 수치했다 그랬잖아요. 맞죠? 4번도 광종. 그래서 3번만 다음 주에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깁니다. 자,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남았어요. 3문제면 끝냅니다. 좀만 참으세요. 자, 51번 볼게요. 6페이지 51번. 아, 4문제 남았구나.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직 문제죠? 너무 쉬웠어요, 다. 몇 번이에요? 몇 번? 1번. 그죠? 고려는 여러분들 무슨 군현이 있죠? 속군현 있잖아요. 1번은 조선시대라고 써주세요. 조선시대 때는 저 속자 지역이 다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런지는 알게 돼요, 나중에. 알겠죠? 자, 1번은 조선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볼까요? 2번, 중앙군은 이근육이, 지방군은 주연주진군이었다. 맞죠? 특히 이근육이는 직업군인이었고요. 군인전 지급받았다고 얘기했고요. 3번, 발해의 유민들을 받아들였다. 이거 어느 왕 때였어요? 태조 때. 태조왕건 때. 4번, 광종은 황제라 칭했고 개경을 황제의 도시다 라고 칭했고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광덕과 준풍 다 얘기했죠? 그래서 4번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59번 보세요. 7페이지 50, 이게 마지막으로 풀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도를 보여줘야 돼서 이건 마지막으로 풀 거고요. 넘겨봐요, 일단. 자, 넘겨봐서 8페이지 65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65번. 자, 두 문제 풀고, 아까 저 그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고려시대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관이 없는 속현이나 부곡에도 존재했다. 아까 얘기했죠? 형부곡서, 속현은 누가 지배한다 그랬어요? 향리가. 맞죠? 여기 써놨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2번. 그 지방 출신의 사심관으로부터 통제를 받았다. 맞죠? 사심관은 중앙에 있지만 자기 고향을 통제하는 거니까 자기 고향의 호족이나 향리들을 통제한 거죠. 3번. 과거에 응시하여 중앙관리로 진출할 수 있었다. 이게 향공진사. 누구의 자제들? 호장과 부호장의 자제들만 가능하죠? 4번이 틀렸어요. 잘 봐요. 자, 자제들이 기인으로 차출된 건 맞아요. 여러분, 기인으로 차출되면 어디로 끌려가지고 인질로 잡히는 거예요? 수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 지방관을 보좌했다. 뭔 개소리. 그죠?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그죠? 어법상 말이 안 맞죠? 내가 지금 몸은 중하로 가 있는데 무슨 지방관을 보좌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4번은 그냥 여러분 틀린 말이야. 이건 답 준 거예요, 이거. 이건 준 문제예요, 준 문제. 자, 그 다음에 68번. 68번. 밑줄 친 그들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으로 옳은 것. 자, 그는 아래기를 그들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찾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구려의 옛 땅.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구려의 계승국 그 다음 쳐들어온 게 무슨 족이었어요? 거란족. 여기서 그럼 그는 누굴까요? 여기에 대항한 사람. 서희예요, 서희. 그래서 그 서희 써주시고요. 그는 서희 써주시고, 그들이, 이거는 거란족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거란족과 관련된 사건 고르면 뭘까요? 1번은 여진족이죠. 그러니까 안 돼요. 2번이 강조정변 거란족 관련되지 않아요? 강조정변 이후에 현종직이고 현종직 이후에 이러면 거란 2차 침입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4번은 아직 모르겠죠? 3번, 4번은 다음 주 배우는 거예요. 몽골과 관련된 거예요. 몽골이나 명이란 나라 국가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배웠으면 쉬운 문제예요.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요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아까 빼먹고 갔던 거. 자, 고려의 대거란에 대한 외교정책으로 사실과 다른 것. 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번. 고려는 송과 요 사이에 세력균형을 이루어, 요가 거란이죠? 능동적 외교를 시도했다. 맞죠? 이제 거란이 나중에 전쟁을 포기했고 세력균형이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3차 침입 이후에. 3번. 고려는 거란과의 지계 협상. 여러분, 지계가 뭐예요? 그래서 한자를 좀 알아야 돼요. 지계가 뭐예요? 땅의 소유권을 말해요. 그쵸? 이 영토가 누구 거냐? 이런 협상에서 고구려 역사 계승을 주장했다. 누가 주장했어요? 서희라는 문인이 주장했었죠? 그래서 그걸 인정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2번. 2차 전쟁에서, 거란의 2차 침입에서 고려 현종의 친조가 강화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맞죠? 근데 이걸 안 지켰기 때문에 3차 침입까지 이제 온 거예요. 1번 봐봐요, 1번. 1번이 틀린 거예요. 이건 좀 웃긴 문제예요, 이거. 이거 안 해도 돼요, 1번 문구. 고려와 거란의 전쟁 결과 거란의 영역은 압록강 서쪽으로
국한되었다 써있죠? 자, 지도를 보여줄게요. 정확한 지도. 자, 몇 페이지를 피시면 되냐면, 지도 딱 보고 끝냅니다. 131페이지 펴보세요. 131페이지 핍니다. 자, 131페이지 피면 지도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거란 보입니까? 그리고 오른쪽 보면 여진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점 동그랗게 6개 찍혀 있는 게 뭘까요? 강동 육주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쌓은 게 뭐예요? 천리장성이죠? 그리고 천리장성 보면 물줄기 하나가 보여요. 위쪽. 거란 글자 바로 밑에 쪽에 물줄기 하나 보입니까? 이게 압록강 지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전쟁 결과 거란의 영역은 압록강 서쪽으로 국한되었다 써 있죠. 그러면 압록강 동쪽은 거란의 땅이 아예 아니라는 증거 아니에요? 근데 봐보세요. 봐봐요. 압록강 줄기 동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일부분은 누구의 땅이에요? 거란의 땅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1번은 그러니까 말장난 문제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2, 3, 4가 그냥 다 맞고 1번은 말장난했기 때문에 1번 정답 골라야 됩니다. 어떻게 이 지도를 다 외우시겠어? 응? 압록강의 일부분은 고려가 먹었지만 압록강 근처의 모든 땅을 우리가 먹은 건 아니죠. 그렇죠? 나머지 땅은 거란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번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문제 좀 풀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푼 문제 있죠? 여기서 시험 많이 나와요. 오늘까지 배운 문제 고려는요. 그래서 잘 핵심적으로 잘 알아두시고 딱 한시네요. 자, 다음 주는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은 테스트지 없어요. 바로 들어와서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맞죠? 자, 다음 주는 의종때 무신정변부터 마지막 공양왕이랑 왕때까지 여러분 총 이제 3시기가 남았어요. 3시기. 무신집권기, 원나라의 지배, 몽골족의 지배를 받는 원간섭기, 거기서 탈출하려고 시도하는 고려말기, 이 3시기를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 파트로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요일은 그냥 오시면 돼요. 네, 오늘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했어요.